코카콜라.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10억 잔이 팔리는 음료. 무려 140년 동안 원액 레시피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살아남은 브랜드입니다. 특허를 내면 일정 기간 후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애초에 특허 출원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 기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음료 회사가 아니라 약국이었습니다. 1886년 애틀랜타의 약사 존 펜버턴이 피로 해소용 자양강장제를 만들어 한 잔에 5센트로 팔기 시작했는데 판매가 신통치 않자 2년 뒤 모든 권리를 약 1222달러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를 인수한 에이서 캔들러가 청량음료로 방향을 바꾸면서 오늘날의 코카콜라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는 해방 직후 미군 보급품으로 처음 들어왔고 1968년 두산그룹 산하 한양식품이 보틀링 파트너가 되면서 정식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인수를 거쳐 2007년 LG생활건강이 국내 보틀링 사업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매출로 보면 국내 소매 점유율은 34.8%로 2위 칠성사이다 15.4%와 2배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코카콜라 국내 매출은 약 8,445억 원으로 국내 탄산음료 1위 자리를 지켰고 LG생활건강 전체 음료 사업에서 코카콜라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의 약 90%,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담당해왔습니다. 제로슈거 트렌드를 빠르게 탄 것도 주요했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로콜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87.3%에 달했고 같은 기간 일반 콜라는 연평균 마이너스 2.4%로 역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LG생활건강이 국내에서 코카콜라 보틀링을 독점하면서 경쟁 없는 가격 인상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보틀링 파트너가 지역별로 5곳에 달해 서로 가격 경쟁이 이뤄지는 구조인데 한국은 LG생활건강 단일 체제라 인상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매해 1월 1일 코카콜라 가격을 올렸고 2024년 9월에는 편의점 판매가를 평균 5% 추가 인상했습니다. 350ml 뚱캔 기준으로 2,000원에서 2,100원이 됐는데 같은 롯데 칠성이 유통하는 펩시 1.5리터가 3,200원인 반면 코카콜라 1.5리터는 3,900원으로 가격 격차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2024년 전년 대비 매출이 1% 줄었고 4분기에는 음료 사업 부문이 영업 손실 99억 원을 기록하며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를 인수한 이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가 났습니다. 2014년 이후 8년간 연평균 13.7%씩 영업이익을 키워온 캐시카우가 인수 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겁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전체적인 탄산음료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데다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제로슈거 시장에서도 코카콜라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펩시 제로슈거 라임이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한 편의점 기준으로 펩시 제로가 코카콜라 제로 판매량을 앞서기 시작했고 롯데 칠성음료의 자체 조사에서는 제로콜라 시장에서 펩시가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랜드 네임보다 맛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만년 2위 브랜드가 제로슈거 시장에서만큼은 1위를 위협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적 악화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를 인수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영업 물류직뿐 아니라 인사전략기획 등 스태프 부서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인수 이후 단 한 번도 꺾인 적 없던 흑자 행진이 처음으로 멈췄다는 사실이 업계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코카콜라는 2025년 9월 코카콜라 제로의 패키지와 레시피를 전면 리뉴얼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베스트코크 에버라는 문구를 패키지에 박아넣고 오리지널에 가장 가까운 맛을 구현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리뉴얼 직후 일부 편의점에서 점유율이 반등하는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영업소 중심으로 구축된 유통망이 이커머스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40년의 브랜드 파워도 맛의 경쟁과 유통구조의 변화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칠성사이다. 한국에서 사이다 하면 칠성사이다입니다. 7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사이다 시장의 약 75에서 80%를 한 브랜드가 독점해왔다는 건 식품업계에서도 드문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의 탄생은 전쟁 직전 서울 용산의 작은 빵집에서 시작됐습니다. 1950년 5월 9일 용산구 가롤동에서 빵과 음료를 팔던 최금덕, 장계량은 평양의 금강사이다 공장장 출신 박운석을 만나 하나의 뜻을 모읍니다. 순수 국산 음료를 만들자. 여기에 4명이 더 합류해 총 7명이 동방청량음료 한명회사를 세웠습니다. 창업자 7명의 성이 모두 다르다는 데서 처음엔 칠성을 붙이려 했지만 회사의 영원한 번영을 빌며 북두칠성을 뜻하는 칠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칠성사이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시 직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조업이 중단됐고 1953년에야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자리를 잡았지만 1970년대 들어 경영 압박이 심해지면서 1974년 롯데그룹에 인수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수 이후 브랜드는 더 빠르게 성장했고 2000년 8월에는 음료업계 최초로 월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칠성사이다의 차별점은 일찌감치 산무 제품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색소, 카페인, 인공향료를 넣지 않는다는 원칙은 1980년대부터 마케팅의 핵심 메시지가 됐고 백두산과 송사리 광고로 맑고 깨끗한 음료라는 이미지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2016년 기준 66년 동안 누적 190억 병이 팔렸고 단일 품목 연매출은 약 3,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 전체로 보면 매출이 2020년 2조 2,580억
380억 원에서 2024년 4조 245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했고, 칠성사이다는 그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칠성사이다는 코카콜라의 스프라이트보다 오래된 음료입니다. 스프라이트가 1961년 출시됐는데 칠성사이다는 그보다 11년 앞선 1950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산 브랜드임에도 특수 원료를 수입하지 않는 칠성사이다가 같은 롯데칠성이 라이선스 생산하는 펩시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2024년 6월에는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주력 제품 가격을 평균 6.9% 인상했는데, 사이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상황에서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제로 라인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고, 제로 음료 전체 매출이 2024년 3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롯데칠성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75년 된 브랜드가 제로슈거라는 새로운 트렌드 위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펩시콜라,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경쟁은 음료업계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열한 브랜드 전쟁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펩시는 단순히 코카콜라의 라이벌이 아니라 라이벌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펩시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가 바로 롯데칠성음료이기 때문입니다. 펩시콜라는 1893년 노스캐롤라이나의 약사 칼렙 브래드엄이 만든 음료로 시작했습니다. 소화효소인 펩신에서 이름을 따왔고, 코카콜라보다 7년 늦게 세상에 나왔으며 초기에는 2번의 파산을 겪을 만큼 고전했습니다. 한국에서 펩시의 역사는 롯데칠성과 뒤얽혀 있는데, 칠성사이다의 모체였던 동방청량음료 시절인 1967년 미국 펩시코와 합작해 한미식품공업을 세운 게 시작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 구조 변화를 거쳐 현재는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보틀링 파트너로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펩시의 국내 소매 점유율은 13.7%로 3위입니다. 1위 코카콜라 34.8%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많은 경우 소비자들이 펩시를 더 달콤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고, 이를 펩시 역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맛 평가에서는 이기면서도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밀리는 현상입니다. 논란도 있었습니다. 코카콜라가 가격을 올릴 때마다 펩시도 뒤이어 가격을 올리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코카콜라가 올리면 펩시가 따라 올린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롯데칠성은 코카콜라보다 100에서 200원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전반적인 가격 인상 흐름을 함께 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판도를 바꾼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2021년 출시된 펩시 제로슈거 라임이었습니다. 기존 콜라 맛에 라임 향을 더한 이 제품은 출시 40일 만에 약 200만 개가 팔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코카콜라 제로에 밀려 2번 실패했던 펩시의 제로 시장 도전이 라임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로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콜라에 시트러스 향을 결합한 제품이 거의 없던 틈새를 파고들었고, 코카콜라 제로보다 맛있다는 입소문이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편의점 기준으로 펩시 제로가 코카콜라 제로 판매량을 앞서기 시작했고, 롯데칠성의 자체 조사에서는 제로콜라 시장에서 펩시가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코카콜라가 할인 행사와 제로 카페인 제품 출시로 뒤늦게 대응에 나섰을 정도였습니다. 2025년에도 펩시 제로슈거 라임의 돌풍은 이어지고 있으며, 제로콜라 시장 점유율에서 펩시가 코카콜라를 처음으로 앞서는 분기도 나타났습니다. 실적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롯데칠성음료의 2024년 연결 매출은 4조 245억 원으로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고, 필리핀 보틀러 편입과 펩시 제로 라인의 성장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코카콜라가 2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낸 같은 해에 펩시 진영이 4조 원 매출 달성이라는 반대 결과를 낸 것은 제로슈거 시장에서의 승부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반 콜라 시장에서는 여전히 코카콜라가 압도적이지만, 제로슈거라는 새로운 전장에서만큼은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 1989년 이 광고 카피 한마디가 한국 탄산음료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우유와 탄산을 섞는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던 시절, 홍콩 영화의 전설 주윤발이 헬리콥터에 쫓기며 밀키스를 마시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밀키스보다 먼저 나온 음료가 있었습니다. 코카콜라가 1984년 국내에 내놓은 암바사가 원조입니다. 일본에서 먼저 개발된 우유 탄산음료였는데, 당시 보리 탄산음료가 유행하던 한국 시장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롯데칠성이 파고들었습니다. 1988년 사내 공모를 통해 300개가 넘는 이름 후보가 나왔고, 밀크터치, 우유랑 하얀사 등을 제치고 밀크와 키스를 합친 밀키스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결정타는 광고였습니다. 1989년은 마침 국내 광고에 외국인 모델이 처음 허용된 해였고, 롯데칠성은 당시 한국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던 주윤발을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광고는 블록버스터 영화 수준의 연출로 화제를 모았고, 사랑해요 밀키스는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어가 됐습니다. 밀키스는 출시 4년 만인 1992년 암바사와 양강구도를 형성했고, 1994년에는 판매량 1위에 올라선 뒤 지금까지 우유 탄산 카테고리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 수치가 이 성장을 잘 보여줍니다. 밀키스는 출시 이후 30년 넘게 국내 매출 500억 원대, 해외 300억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밀키스 제로 출시와 수출 확대를 계기로 단번에 연매출 1260억 원을 달성하며 처음으로 메가 브랜드 반열에
하늘에 올랐습니다. 국내 약 810억 원, 해외 약 450억 원으로 나뉘는데 해외 실적에서 단연 눈에 띈 시장은 러시아입니다. 1993년부터 본격 수출을 시작한 러시아에서는 레스비와 함께 한국 음료 점유율 8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10종 이상의 밀키스 맛이 러시아 현지에서 따로 유통될 정도입니다. 논란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1991년 냉장고에 보관하던 밀키스를 꺼내 뚜껑을 여는 순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6세 어린이가 중상을 입으면서 제품 안전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밀키스 특유의 탄산 압력이 냉장 보관 중에 높아지는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후 용기 설계와 보관 안내 방식이 개선됐습니다. 2023년 2월 출시된 밀키스 제로는 공개 직후 1시간 만에 완판됐고 출시 5개월 만에 약 2,600만 캔이 팔렸습니다. 1984년 코카콜라가 먼저 만든 카테고리에서 5년 뒤 들어온 롯데칠성이 시장을 뒤집고 30년 넘게 1위를 지키면서 러시아까지 진출해 현지 문화가 된 밀키스는 한국 식음료 브랜드 가운데 가장 독특한 해외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환타,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복숭아, 색깔만큼이나 종류가 다양한 환타는 전 세계 200개국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 컴퍼니의 대표 과일 탄산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의 탄생 배경은 알록달록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환타가 처음 만들어진 건 1940년대 독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봉쇄로 코카콜라 원액 수입이 끊기자 당시 독일 코카콜라 법인 대표 막스 카이트는 남은 재료로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유청, 사과 찌꺼기 등 전쟁 중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조합해 만들어진 것이 환타의 시작이었고 이름도 상상력을 발휘하라 판타지는 독일어에서 따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5년 코카콜라 본사가 환타 브랜드를 공식 인수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 환타는 LG생활건강의 자회사 코카콜라 음료가 생산 유통하며 코카콜라 스프라이트와 함께 코카콜라 컴퍼니의 국내 핵심 라인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 소매 기준 판매액은 약 145억 원으로 당시 탄산음료 전체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환타의 강점은 다양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가지가 넘는 맛이 존재하는데 나라마다 현지 과일을 반영한 맛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사라진 환타 지층 제품이 한국에 역수입되어 편의점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고 계절 한정 제품이 SNS 화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소비됩니다. 논란도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코카콜라 음료가 편의점 가격을 평균 5% 인상할 때 환타 오렌지 캔 250ml는 1,400원에서 1,500원으로 7.1% 올랐는데 인상폭이 코카콜라 본체보다 오히려 컸다는 점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독점 보틀링 구조 아래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 라인업 전체를 함께 올리면서 환타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브랜드도 그 흐름을 그대로 타게 된 겁니다. 다만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펩시 모두 제로 라인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과일향 탄산이라는 특성상 제로 제품에서 맛의 완성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브랜드 과제로 꼽힙니다. 전쟁 중 없는 재료로 만든 음료가 80년이 지나 제로 슈거라는 또 다른 제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 다음 챕터가 주목됩니다. 웰치스, 코카콜라와 롯데 칠성 음료가 1위부터 7위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국내 탄산음료 시장에서 유일하게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브랜드가 있습니다. 라면 회사로 더 잘 알려진 농심이 판매하는 웰치스입니다. 웰치스의 뿌리는 1869년 미국 뉴저지의 치과의사 토머스 웰치가 만든 포도주스 브랜드입니다. 취하지 않는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는데 포도주 개발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포도주스 제조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탄산음료 버전인 웰치 소다는 약 100년이 지난 1970년에 나왔고 한국에는 농심이 1995년 포도주스를 수입 판매하면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2009년부터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로 보면 2016년 2분기 소매 판매 기준 약 55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탄산음료 순위 8위에 올랐는데 1위부터 7위를 코카콜라와 롯데 칠성 제품이 모두 차지한 상황에서 외부 브랜드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경우입니다. 농심이 웰치스 단독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 최근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022년 웰치 제로 출시 이후 편의점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한 보랏빛 캔과 특유의 달콤한 포도향은 코카콜라 환타와 같은 과일 탄산 카테고리에서도 차별화된 자리를 만들어냈고 이후 청포도 딸기, 오렌지, 샤인머스켓 등으로 라인업을 넓혔습니다. 논란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농심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직접 생산하면서 초기 수입 시절 포도 원액이 일부 함유되던 방식에서 완전 농축과즙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액 비중이 줄면서 품질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지만 가격 대비 맛이라는 가성비 인식이 워낙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웰치스가 주목받는 또 다른 지점은 대규모 광고 없이도 자리를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코카콜라나 칠성사이다처럼 대규모 TV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도 포도 탄산음료 하면 웰치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건 제품 자체의 차별성 덕분입니다. 다만 코카콜라, 롯데 칠성이라는 두 거대 유통망과 경쟁하면서 편의점 진열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한계로 꼽힙니다. 라면 회사가 탄산음료 시장에서 30년 넘게 만들어온 작지만 단단한 존재감, 그게 웰치스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